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네. 요번에 보니까 결국에는 미달 나면서 70% 정도로 마감된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뭐 침체될까봐 분양 규제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랬는데도 결국 이렇게 됐네요. 언론의 뉘앙스에 따라서 어디는 뭐 국평 기준 70%는 해서 뭐 문제는 없다. 뭐 끝까지 가면 계약이 다 될 거다. 반면 소형 평수들은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또 많은 규제를 풀고 있고, 또 1월 30일 이제 곧 다음 주 정도 되죠.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이번 부동산 시장에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시죠. 특례 보금자리론. 사실 요즘 제가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이 지내다 보니까 몰랐던 내용인데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의 이런 냉각기를 좀 반전하고자 정부에서는 화끈한 대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좀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자면, 먼저 장점은 DSR을 안 본다는 겁니다. 기존 대출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9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 정도가 최대 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9억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둔촌주공의 뭐 25평대는 충분히 이게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양방향으로 전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것도 좋네요. 돈 모이면 갚아버려도 되니까. 향후 더 지금이 사실 금리 거의 마지막 최고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향후 더 좋은 금리의 대출이 나왔다, 얼마든지 대환해서 금리를 낮출. 진짜 그래서 괜찮네요.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나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좀 아쉬운 점들도 좀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한다는 거고요. 다주택자들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 거기다가 DSR은 안 보지만 오히려 DTI 규제는 있기 때문에, 과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DTI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또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득자여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면 맥스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활용해 보신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확실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의 뭐 제약도 좀 있긴 있지만 그렇더라도 DSR과 소득을 안 본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제도인가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상세 공고문이 다 발표가 됐고요.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이 신청이 돼서 신청 금액은 약 한 달 후에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사이에 부동산 계약 시에 잔금을 치른다라는 거는 날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또 유의하셔야 될 거는 매매 금액 기준이 아니라 KB 시세 기준 또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 가격이 9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확대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찍으면서 급매, 심지어는 급급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급매로 8억에 나온 물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KB 시세는 알고 보니까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되네요.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주택자 분들도 전세 태거 자금 대출 용도라든지 대환 대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주택을 매매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택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만약 그럼 2년 이내 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페널티가 향후 나오는 보금자리론을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한다입니다. 별거 없네요. 예, 별거 없죠. 특례 보금자리론 유의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먼저 최근에 주택담보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5% 이상의 고금리 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환 용도로, 이게 뭐 4.6%에서 한 5% 정도 되지만 또 각종 우대금리까지 다 하면 4% 초반까지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고정금리라는 점입니다. 그거 좋네요. 그래서 고정금리라는 거는 계획을 세우기에 좋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최근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6, 7%짜리 담보대출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대 고정금리를 쓸 수 있다는 건 확실한 메리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주택자분들은 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현재 사실 조금 금리가 좀 정책 금리 치고는 좀 높게 나온 건 있어요.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예시는 됐지만 지금 조금 더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어제 오늘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셨다가 금리가 향후 떨어지면 더 싼 금리로 대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고금리로 가야 되는 부담 있는 구간은 한 1, 2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부동산 냉각기에 좋은 매물들,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사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거죠.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1주택자들 분들도 상급지 갈아타기 용도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DSR 소득 요건이랑 대출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대출에서 풀 수 있는 요건들은 거의 다 푸는 것 같아요. DSR 소득 폐지했죠. 주택 가격 범위를 9억까지 확장했고요. 거기다가 실거주 요건도 안 봅니다. 그러면 내가 집 사놓고 전세 세팅을 하거나 월세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새로운 좀 방향이 제시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1주택자들도 그동안에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던 좋은 물건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잘 준비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